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입니다. 저자는 벤맨 갤리지,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벤맨 갤리지, 물의 자연 치료에 대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주창자이자 연구가이며 저술가인 벤맨 갤리지 박사는 1931년 이란에서 출생했으며 런던 대학교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란으로 귀국한 뒤에 병원과 의료센터의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1979년 이란 혁명 정치범이 되어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서 2년 7개월을 복역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물의 치유력을 발견하였다. 어느 날 밤 벤맨 갤리지 박사는 위궤양 통증으로 꼼짝할 수 없는 동료 수감자를 물 2잔으로 처방하였다. 그 계기로 각종 통증에 고생하는 3,000명이나 되는 동료 수감자들을 단지 물만으로 완쾌시켰다. 일전에도 물 치료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물 치료책의 심화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내에서 물의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생명 유지 기능이다. 때로는 용매로, 때로는 인체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충전 물질로, 그리고 혈류 안에서 또는 신경과 근육 속의 세류에서 운송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물의 더 중요한 기능은 생명부여 또는 에너지 생성 작용이다. 물은 세포막에서 수력 전기를 제조한다. 물은 음식물 소화와 가수분해로 알려진 화학 반응에 관여하며 이런 모든 기능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응집하는 성질로 세포막에 고용 구조물을 부착하고 세포 내부의 생명을 보호한다. 카페인은 뇌세포에 온갖 유해한 영향을 준다. 카페인 과다 섭취가 유발하는 탈수는 파괴적인 수많은 건강 문제, 그 가운데서도 천식과 알레르기를 초래한다. 따라서 천식을 치료하려면 인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카페인의 부작용, 특히 뇌와 신경 시스템에 미치는 부작용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어떤 유형의 카페인 함유 음료도 마시면 안 된다. 회복된 다음에는 지혜에 따르면 된다. 청량 음료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은 일종의 마약이다. 카페인은 뇌에 미치는 직접적인 작용 때문에 중독성이 있다. 또 카페인은 신장에 작용해서 소변의 생산량을 늘린다. 카페인은 이뇨 성질이 있어서 생리적으로 몸을 탈수시키는 인자이다. 바로 이것이 청량 음료를 많이 마시고도 결코 수분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이다. 물이 부족할 때 격심한 탈수를 겪는 곳은 인체 세포의 내부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탈수에서 수분 손실의 66%는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고 26%는 세포 외부의 체액에서 일어나며 오직 8%만을 혈관 시스템의 혈액 조직이 담당한다. 뇌는 인체 기관 중에 탈수 문제에 가장 취약한 기관이다. 인체에는 약 9조 개의 뇌세포와 신경세포가 있다. 이것들은 인체를 환경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의사소통한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복잡한 활동을 위해
뇌와 신경세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청정 에너지원은 수력 정기적 에너지다. 이것이 바로 물 한 잔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강장제인 이유이다. 물 한 잔은 뇌가 몇 분 안에 나른함에서 벗어나게 활력을 준다. 뇌에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표출하기 위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동시에 느껴진다. 그러면 목마름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두 신호를 먹고 싶은 충동으로 해석한다. 인체가 훨씬 더 청정한 에너지원인 물을 섭취해야 될 때도 음식을 먹는다. 수력전기 발전이 부족한 경우 뇌는 에너지 저장고에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혈액에 녹아있는 가용한 포도당에 크게 의존한다. 체중을 감량하려면 체내 수분 부족을 예방해야 한다. 목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면 갈수와 공복을 혼동하여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음식을 먹었더라도 실제로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게 된다. 충분히 수화되었을 때는 음식물의 건설적인 효과가 지속되어 다시 배고플 때까지 긴 시간이 지나야 한다. 갈증은 물로 해소해야 한다. 감미료를 넣어서 맛을 낸 제조 음료수는 체중 감량 목적을 좌절시키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소의 활력을 없애버린다. 체중을 감량하려고 음식물 섭취를 줄이고 물 섭취량을 늘릴 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한다. 정상적으로는 음식물에서 얻어야 되는 미네랄이 몸에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나트륨 외에 다른 미네랄이 제거된 통상적인 식탁염이 아니라 바다나 산에 오래된 소금 광산에서 난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섭취해야 한다. 나트륨을 포함하여 미네랄 과잉이 과식을 유발한다. 우울증과 물은 어떤 관계일까? 뜨거운 계절에 바쁜 나머지 잔디에 물을 주지 못하면 잔디는 갈변증으로 죽는다. 처음에는 시들다가 노랗게 변한 다음 갈색이 된다. 이 같은 탈수 증세를 보고도 급수 호수를 꺼내 잔디밭을 흠뻑 적셔줄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잔디는 죽어버릴 것이다. 우울증의 초기 단계는 뇌세포의 갈변증과 같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는 것. 더 나쁘게는 물 대신에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신 결과이다. 카페인은 건조시키는 인자이며 인체를 탈수시킨다. 구조개의 뇌세포는 항상 물을 필요로 한다. 뇌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의 물을 필요로 한다. 물은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물이 없으면 산소는 세포에 공급되지 못한다. 산소가 물의 구성에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1차적인 물질로서 흉통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더 중요하다. 탈수를 세심하게 예방해야 한다.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목마름은 병적 상태를 일으키는 갈수 초기의 정확한 표지가 아니다. 동시에 과장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는 것이다. 몸의 소중한 미네랄의 일부를 불필요하게 씻어내며 뇌의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 마지막 장에 제시된
물 소금 공식에 충실하게 따르길 바란다. 오히려 좋은 표지는 소변의 색깔이다. 소변의 색깔이 밝은 노랑에서 무색 사이에 있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피부암 치료에는 반복해서 목욕을 하고 암 조직 부위를 뜨거운 물로 마사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암세포와 싸우려면 더 많은 혈액순환을 피부 근처까지 보내야 한다. 이때 뜨거운 물이 도움이 된다. 음식 속의 미네랄 균형이 암 예방에 대단히 중요하며 암 치료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혈액이 묽게 유지되어 인체의 모든 틈새와 구석까지 도달하려면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은 인체의 세포 내부를 암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인 알칼리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정제되지 않는 소금의 또 다른 미네랄 성분은 세포 내부의 수분 함유량을 증가시키고 알칼리 상태로 만든다. 따라서 정제 소금 대신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암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그 위에 생명이 서 있도록 하는 생리적인 받침대이다. 운동은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을 순환해서 각 지역의 물과 산소를 공급하여 건강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직에 적절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암 예방에 확실한 조치이다. 운동은 심장에서 돌아오는 효율적인 림프의 흐름에도 필수적이다. 근육 수축은 펌프질 압력을 발휘하여 림프가 림프관을 따라 위쪽으로 그리고 심장 쪽으로 흘러들어 혈액과 섞여 다시 순환하게 만든다. 운동은 암 예방에 필수적인 트립토판과 다른 필수 아미노산 보존 쪽으로 인체 생리를 지향시킨다. 에토모 박사는 물이 소리와 오염 물질인 독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에토모 박사는 소리로 물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이미 독소를 포함한 샘에서 물을 떠서 얼음 결정을 형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다. 조화로운 고전 음악은 분명하고 부드러운 얼음 결정을 생산하고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은 비정상적인 기형 결정을 생산한다. 다이옥신 같은 독소를 포함한 물은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얼음 결정을 생산한다. 물이 담긴 잔에 고맙다는 친절한 말이나 욕이 쓰여 있을 때도 얼음 결정의 형태와 쌓임새에 영향을 주었다. 에토모 박사는 사랑과 감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모차르트나 바흐, 쇼팽이 행복한 얼음 결정에 여러 변이를 낳았다. 이러한 실험은 물이 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인체의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물을 언제 마셔야 할까? 인체는 소변과 호흡, 땀으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수분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루에 1.9리터 이상의 물과 약간의 소금을 필요로 한다. 그 이하는 신장에 부담을 준다. 신장은 소변을 농축하여 적은 물로 가능한 한 많은 화학적 독성 노폐물을 배설하려고 그만큼 더 애를 써야 한다.
바로 이 공정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주 단축된 인생 말년에 투석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한다. 대체로 평균적인 인체는 하루에 3.8리터의 물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 1.9리터는 물의 형태로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물질 대사와 음식에 함유된 수분에서 공급된다. 인체에는 대략 소변 1.9리터를 생산하기 위해 3.8리터의 물을 필요로 한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 체격이 큰 사람은 하루에 체중 450g당 14.8cc의 물을 마셔야 한다. 따라서 체중이 90kg인 사람은 매일 약 3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갈증이 날 때는 언제든, 심지어 식사 중에도 물을 섭취해야 한다. 식사 중의 물 섭취는 소화 공정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식사 중의 탈수는 큰 영향을 준다. 8시간 수면 동안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적어도 2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 바로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물 섭취 시간이다. 식사 30분 전에 한두 잔을 마셔서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물이 조절 공정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비만이나 우울,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 2잔을 마셔야 한다. 30분 동안 물이 인체 시스템으로 흡수된 다음 위장으로 분비되어 고용 음식물을 받아들이게 위장을 준비시킨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의 많은 문제, 즉 더부룩함, 흉통, 대장염, 변비, 크론병, 소화관의 암, 체중 증가를 피할 수가 있다. 식사를 하고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섭취한 음식량에 따라 물 240에서 360cc를 마셔라. 이것이 포만 호르몬을 자극해서 소화관의 소화 공정을 마무리 짓는다. 또 이 물은 이미 섭취한 음식 소화 완료 단계에서 물을 더 갈망할 때 공복으로 느끼게 되는 감각을 경험하지 않게 막아준다. 인체의 갈수를 피하려면 하루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물을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활동, 예를 들어 산책 또는 땀을 흘리게 하는 격렬한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 소금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탈수로 야기된 모든 장애를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 물치료 시스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충분한 물과 소금 섭취, 규칙적인 운동, 많은 종류의 과일과 채소, 세포막과 호르몬과 신경절연체를 만드는 필요한 지방과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는 균형 있게 짠 식단, 카페인과 알코올을 섭취하지 말 것, 스트레스가 많은 사념을 해독할 명상, 인공 감미료를 섭취하지 말 것. 인체에서 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물은 면역 시스템의 핵심인 혈구 세포를 순환시키기 위한 운송 수단이다. 물은 인체 세포를 싱싱한 자두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산소와 미네랄을 포함한 필수 물질을 위한 용매이다. 물은 인체의 공간을 채우는 충전 물질이다.
물은 세포막이나 세포 주위에 보호 장벽을 형성해서 세포의 고용 부분을 결합시키는 접착체 역할을 한다. 몸이 매일 물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 없이는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 상대적인 물 부족은 인체 일부 부위를 억압해서 결국 죽게 만든다. 물은 주요 에너지원이다. 즉, 인체의 현금 흐름이다. 물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서 전 자기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즉, 물이 세포에 생명력을 제공한다. 물은 DNA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DNA 수리 기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DNA가 적게 만들어진다. 물은 골수의 면역계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여기에는 암에 대한 면역계의 효율성도 포함된다. 골수는 면역계와 면역계의 모든 기전이 형성되는 곳이다.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요한 영양분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물은 인체 내부에서 모든 물질을 운송하는 데 이용된다. 물은 적혈구가 폐에서 산소를 모으는데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물은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주고 기체 노폐물을 수거하며 폐로 가져가 처리한다. 물은 인체 여러 부분에서 나온 독성 폐기물을 청소하며 간과 신장으로 끌고 가서 처리한다. 물은 관절 간극의 주요 윤활제이며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한다. 물은 디스크를 예방한다. 물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최고의 완화제로 변비를 예방한다. 물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한다. 물은 뇌의 모든 기능, 특히 사고 기능의 힘과 정기적 에너지를 제공한다. 물은 세로토닌을 포함하여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의 효율적인 제조에 직접 필요하다. 물은 어린이나 어른 모두에서 주의력 결핍 장애를 예방한다. 물은 일의 능률을 증대시킨다. 즉, 집중력 지속 시간을 증가시킨다. 물은 세상에 있는 어떤 음료수보다 좋은 강장제이며 아무런 부작용도 없다. 물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예방한다. 물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되찾아준다. 물은 피로를 막아주고 젊음의 에너지를 부여한다. 물은 피부를 매끄럽게 하며 피부 노화를 예방한다. 물은 눈을 맑게 빛나게 한다. 물은 녹내장을 예방한다. 물은 골수의 조율 시스템을 정상화하며 결과적으로 백혈병과 림프종 예방에 도움을 준다. 물은 감염되거나 암세포가 형성되는 여러 부위에서 싸울 수 있는 면역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순환 중 응고하지 않게 예방한다. 물은 월경전의 통증과 열감을 완화한다. 물과 심장 박동은 혈액을 묽게 하고 요동치게 함으로써 혈류의 침전을 막아준다. 인체는 탈수 중에 끓어올 물 저장소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이다. 탈수는 발기부전과 성욕 감퇴의 주요 원인인 성호르몬 생산을 방해한다. 물을 마시면 갈증 감각과 공복감이 구분된다. 체중을 줄이는 데는 물 이상의 방법이 없다.
정기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거창한 식이요법 없이도 체중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로 목이 마를 뿐인 때에는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물은 임신 중에 입덧을 줄인다.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 상실을 예방한다. 물은 알츠하이머병,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루게릭병을 예방한다. 물은 카페인, 알코올, 일부 마약에 대한 중독성 충동을 물리치게 한다. 오로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물만이 세포막에서 수력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전에 공급되었던 물은 다른 기능 수행에 분주하여 현재 메인 위치를 떠나 다른 곳으로 돌진할 수 없다. 이것이 물 자체가 가장 적합한 강장 음료이며 하루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섭취해야 되는 이유이다. 에너지원으로 물이 좋은 것은 과도한 양은 인체 밖으로 배설된다는 점이다. 물은 필요한 에너지를 제조하고 난 뒤 세포의 독성 노폐물을 가지고 인체를 떠난다. 물은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탈수가 일어날 때 세포에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때 세포들은 습관적으로 물 대신 섭취한 음식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체는 지방은 저장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축분을 사용하게 된다. 저장된 지방보다 이러한 요소를 곧바로 분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즉, 탈수가 살을 찌게 한다는 것이다. 인체는 항상 물을 필요로 한다. 숨을 내쉴 때 인체는 폐를 통하여 수분을 이루며 피부 발안으로 소변의 생산으로 매일 보는 배변으로 수분을 잃는다. 인체의 물 필요량을 판단하는 좋은 척도는 소변의 색깔이다. 잘 수화된 사람은 거의 색깔이 없는 소변을 생산한다. 비교적 탈수된 사람은 노란색 소변을 생산하고 확실히 탈수된 사람은 오렌지색 소변을 생산한다. 잘 수화된 사람은 변비에 걸리지 않는다. 변비증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탈수 상태임이 틀림없다. 인체가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미네랄 원소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다. 현재 하루에 하나를 먹는 모든 비타민 보충제는 나트륨, 칼슘, 칼륨 이외의 필수 미네랄의 하루 필요량을 공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필수 미네랄은 다양한 음식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도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권장하는 이유는 일상의 식단이 고급 품질이 아니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다. 독성이 있는 원소는 수은, 납, 알루미늄, 비소, 카드뮴, 많은 양의 철이다. 이러한 원소들은 피해야 한다. 이런 원소들은 위가 정상보다 산성이 낮을 때 인체에 더 잘 흡수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일부는 위에서 산을 점점 더 적게 제조하며 심지어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그 상태를 무위산증이라고 한다. 무위산증인 사람은 필수 미네랄이 결핍될 수 있으며 고기와 고용 단백질 소화가 어렵게 된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음식물과 함께 피클을 먹는 것이 이 문제의 예방책이다. 식사와 함께 먹는 샐러드에 식초를 넣는 것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 식사에 고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위는 산을 많이 분비하며 고기가 소화될 수 있는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되고, 이 입자들은 장으로 내려와 흡수되기 위해 더 작아져서 아미노산 성분의 크기로 된다. 음식물 소화가 어려운 사람은 음식물과 함께 레몬이나 피클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세포 내부의 미네랄 모두가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중 마그네슘은 특히 중요하다. 마그네슘의 부족은 세포의 효율성과 유익한 생활을 지속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 마그네슘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의 대사와 관련하여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한다.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도 유익하다. 탄산수와 청량 음료는 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인은 인체에서 마그네슘을 제거한다. 체내로 들어오는 인과 동일한 비율로 마그네슘을 제거한다. 즉, 섭취하는 인만큼 마그네슘이 고갈된다. 청량 음료는 카페인 함유량 자체의 부정적인 작용 이외에도 인체에서 마그네슘을 고갈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소금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 특히 인간, 그 중에서도 천식과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이다. 소금은 치료자들이 오랜 세월 사용한 약이다. 어떤 문명에서는 소금이 금의 가치를 지니며 사실상 같은 무게의 금과 교환되었다. 기본적으로 인체에는 두 가지 물바다가 있다. 하나는 세포에 보유하는 물이며 다른 하나는 세포 밖에 보유하는 물이다. 건강은 이 두 바다의 수분 용량이 어떻게 세심한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수분 용량의 균형을 이루려면 물과 소금, 칼륨이 풍부하고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소금은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 좋은데 몸에 필요한 다른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금은 인체의 수분 함량 조절 외에도 많은 기능을 담당한다. 인체에서 수행하는 특별히 중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소금은 강력한 천연 항히스타민제로 천식 완화에 사용할 수가 있다. 물을 한두 잔 마신 뒤에 혀에 소금을 올려놓는다. 소금은 아무런 독성도 없이 흡입기 같은 효과를 낸다. 소금을 혀에 얹기에 앞서 반드시 물을 한두 잔 마셔야 한다. 소금은 몸을 위한 강력한 스트레스 저항 요소이다. 소금은 세포, 특히 뇌세포에 쌓이는 과도한 산성 물질을 추출해낸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소금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이뇨제의 장기 복용을 삼가해야 한다. 소금은 신장이 소변을 통해 과도한 산성 물질을 씻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체내의 염분이 부족하면 몸은 점점 산성화된다. 소금은 정서 장애와 애정장애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리튬은 소금 대체 물질이다. 우울증 발병을 예방하려면 소금을 약간 섭취해야 한다. 무염 식사의 2차적인 합병증으로
천식 같은 숨찬 증세를 야기할 수가 있다. 물을 마시고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물은 모든 혈관을 완전하게 채울 만큼 혈액순환 속에 오래 머물 수가 없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실신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혈압 등으로 등록될 정도로 동맥조임을 야기하기도 하며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숨이 차는 증상으로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두근거리고 쿵쿵 소리를 내는 심장을 물 한두 잔에 약간의 소금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숨찬 증세도 치료가 된다. 소금은 수면 조절에 꼭 필요하다. 소금은 천연 수면제이다. 물을 한 잔 가득 마시고 그러고 나서 소금 몇 알을 혀에 얹고 나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된다. 물을 마시기 전에는 절대 혀에 소금을 얹어서는 안 된다. 소금은 당뇨병 치료의 필수 요소이다. 혈액의 당 농도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 수준을 조절하려고 인슐린을 주사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인슐린의 필요성을 줄여준다. 물과 소금은 당뇨병과 관련된 2차적 손상 정도를 감소시켜준다. 소금은 인체의 모든 세포 속에서 수력전기 에너지 생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은 세포들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 부위에서 지역적 전력 생산에 이용된다. 정제되지 않은 천연 소금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80여 가지의 미네랄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미네랄 가운데 일부는 미량 원소이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정제된 소금보다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이 낫다.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일반 식탁염은 천연소금에 포함된 다른 원소를 제거하고 가루와 가공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요소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 대략 하루에 물을 8잔에서 10잔을 마시면 약 3g의 소금을 먹어야 하므로 물 1.14리터당 4분의 1의 티스푼의 소금을 먹으면 가능하다.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대략 2리터의 물을 먹으면 한 2g의 소금을 거기에 첨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은 종일 조금씩 나누어서 먹어야 한다. 운동하고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소금을 좀 더 섭취해야 한다. 뜨거운 기후에서는 소금을 더 섭취해야 한다. 이런 기후에서는 소금이 생존과 건강, 열 탈진과 죽음 사이를 갈라놓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금을 과잉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체가 필요로 하는 물과 소금의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언제든 과도한 소금을 몸 밖으로 씻어낼 수 있게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다면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소금 섭취를 억제하고 소변 배출이 늘어날수록 물을 많이 마시면 불어난 체중이 줄어들 것이다. 신부전증이나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증 환자는 소금 섭취를 늘리기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물을 마시면 하루 한 알의 비타민제 복용도 도움이 된다. 소금의 참된 가치는 그것에 함유된 미네랄에 있다. 나트륨은 좋은 소금에 함유된 80가지가 넘는 미네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정제염은 유익한 미네랄들이 제거되어서 될 수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물 치료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물을 통해서 대부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점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의 양과 소금의 양입니다. 본인 체중에 맞게 적당한 양을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90kg 정도 되는 사람이 한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드실 때는 정제 소금은 드시지 마시고 천연 소금을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를 주의해서 실천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입니다. 저자는 벤맨 갤리지,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벤맨 갤리지, 물의 자연 치료에 대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주창자이자 연구가이며 저술가인 벤맨 갤리지 박사는 1931년 이란에서 출생했으며 런던 대학교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란으로 귀국한 뒤에 병원과 의료센터의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1979년 이란 혁명 정치범이 되어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서 2년 7개월을 보육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물의 치유력을 발견하였다. 어느 날 밤 벤맨 갤리지 박사는 위궤양 통증으로 꼼짝할 수 없는 동료 수감자를 물 2잔으로 처방하였다. 그 계기로 각종 통증에 고생하는 3,000명이나 되는 동료 수감자들을 단지 물만으로 완쾌시켰다. 일전에도 물 치료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물 치료책의 심화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내에서 물의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생명 유지 기능이다. 때로는 용매로, 때로는 인체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충전 물질로, 그리고 혈류 안에서 또는 신경과 근육 속의 세류에서 운송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물의 더 중요한 기능은 생명부여 또는 에너지 생성 작용이다. 물은 세포막에서 수력 전기를 제조한다. 물은 음식물 소화와 가수분해로 알려진 화학 반응에 관여하며 이런 모든 기능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응집하는 성질로 세포막에 고용 구조물을 부착하고 세포 내부의 생명을 보호한다. 카페인은 뇌세포에 온갖 유해한 영향을 준다. 카페인 과다 섭취가 유발하는 탈수는 파괴적인 수많은 건강 문제, 그 가운데서도 천식과 알레르기를 초래한다. 따라서 천식을 치료하려면 인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카페인의 부작용, 특히 뇌와 신경 시스템에 미치는 부작용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어떤 유형의 카페인 함유 음료도 마시면 안 된다. 회복된 다음에는 지혜에 따르면 된다. 청량 음료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은 일종의 마약이다. 카페인은 뇌에 미치는 직접적인 작용 때문에 중독성이 있다. 또 카페인은 신장에 작용해서 소변의 생산량을 늘린다. 카페인은 이뇨 성질이 있어서
생리적으로 몸을 탈수시키는 인자이다. 바로 이것이 청량 음료를 많이 마시고도 결코 수분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이다. 물이 부족할 때 격심한 탈수를 겪는 곳은 인체 세포의 내부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탈수에서 수분 손실의 66%는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고 26%는 세포 외부의 체액에서 일어나며 오직 8%만을 혈관 시스템의 혈액 조직이 담당한다. 뇌는 인체 기관 중에 탈수 문제에 가장 취약한 기관이다. 인체에는 약 9조 개의 뇌세포와 신경세포가 있다. 이것들은 인체를 환경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의사소통한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복잡한 활동을 위해 뇌와 신경세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청정 에너지원은 수력전기적 에너지다. 이것이 바로 물 한 잔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강장제인 이유이다. 물 한 잔은 뇌가 몇 분 안에 나른함에서 벗어나게 활력을 준다. 뇌에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표출하기 위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동시에 느껴진다. 그러면 목마름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두 신호를 먹고 싶은 충동으로 해석한다. 인체가 훨씬 더 청정한 에너지원인 물을 섭취해야 될 때도 음식을 먹는다. 수력전기 발전이 부족한 경우 뇌는 에너지 저장고에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혈액에 녹아있는 가용한 포도당에 크게 의존한다. 체중을 감량하려면 체내 수분 부족을 예방해야 한다. 목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면 갈수와 공복을 혼동하여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음식을 먹었더라도 실제로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게 된다. 충분히 수화되었을 때는 음식물의 건설적인 효과가 지속되어 다시 배고플 때까지 긴 시간이 지나야 한다. 갈증은 물로 해소해야 한다. 감미료를 넣어서 맛을 낸 제조 음료수는 체중 감량 목적을 좌절시키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소의 활력을 없애버린다. 체중을 감량하려고 음식물 섭취를 줄이고 물 섭취량을 늘릴 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한다. 정상적으로는 음식물에서 얻어야 되는 미네랄이 몸에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나트륨 외에 다른 미네랄이 제거된 통상적인 식탁염이 아니라 바다나 산에 오래된 소금 광산에서 난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섭취해야 한다. 나트륨을 포함하여 미네랄 과잉이 과식을 유발한다. 우울증과 물은 어떤 관계일까? 뜨거운 계절에 바쁜 나머지 잔디에 물을 주지 못하면 잔디는 갈변증으로 죽는다. 처음에는 시들다가 노랗게 변한 다음 갈색이 된다. 이 같은 탈수 증세를 보고도 급수 호수를 꺼내 잔디밭을 흠뻑 적셔줄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잔디는 죽어버릴 것이다. 우울증의 초기 단계는 뇌세포의 갈변증과 같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는 것. 더 나쁘게는 물 대신에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신 결과이다. 카페인은 건조시키는 인자이며 인체를 탈수시킨다. 9조 개의 뇌세포는 항상 물을 필요로 한다. 뇌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의 물을 필요로 한다.
물은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물이 없으면 산소는 세포에 공급되지 못한다. 산소가 물의 구성에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1차적인 물질로서 흉통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더 중요하다. 탈수를 세심하게 예방해야 한다.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목마름은 병적 상태를 일으키는 갈수 초기의 정확한 표지가 아니다. 동시에 과장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는 것이다. 몸의 소중한 미네랄의 일부를 불필요하게 씻어내며 뇌의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 마지막 장에 제시된 물 소금 공식에 충실하게 따르길 바란다. 오히려 좋은 표지는 소변의 색깔이다. 소변의 색깔이 밝은 노랑에서 무색 사이에 있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피부암 치료에는 반복해서 목욕을 하고 암 조직 부위를 뜨거운 물로 마사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암세포와 싸우려면 더 많은 혈액순환을 피부 근처까지 보내야 한다. 이때 뜨거운 물이 도움이 된다. 음식 속의 미네랄 균형이 암 예방에 대단히 중요하며 암 치료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혈액이 묽게 유지되어 인체의 모든 틈새와 구석까지 도달하려면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은 인체의 세포 내부를 암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인 알칼리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정제되지 않는 소금의 또 다른 미네랄 성분은 세포 내부의 수분 함유량을 증가시키고 알칼리 상태로 만든다. 따라서 정제 소금 대신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암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그 위에 생명이 서 있도록 하는 생리적인 받침대이다. 운동은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을 순환해서 각 지역의 물과 산소를 공급하여 건강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직에 적절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암 예방에 확실한 조치이다. 운동은 심장에서 돌아오는 효율적인 림프의 흐름에도 필수적이다. 근육 수축은 펌프질 압력을 발휘하여 림프가 림프관을 따라 위쪽으로 그리고 심장 쪽으로 흘러들어 혈액과 섞여 다시 순환하게 만든다. 운동은 암 예방에 필수적인 트립토판과 다른 필수 아미노산 보존 쪽으로 인체 생리를 지향시킨다. 에토모 박사는 물이 소리와 오염 물질인 독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에토모 박사는 소리로 물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이미 독소를 포함한 샘에서 물을 떠서 얼음 결정을 형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다. 조화로운 고전 음악은 분명하고 부드러운 얼음 결정을 생산하고,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은 비정상적인 기형 결정을 생산한다. 다이옥신 같은 독소를 포함한 물은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얼음 결정을 생산한다. 물이 담긴 잔에 고맙다는 친절한 말이나 욕이 쓰여 있을 때도 얼음 결정의 형태와 쌓임새에 영향을 주었다. 에토모 박사는 사랑과 감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모차르트나 바흐, 쇼팽이 행복한 얼음 결정에 여러 변이를 낳았다. 이러한 실험은 물이 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인체의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물을 언제 마셔야 할까? 인체는 소변과 호흡, 땀으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수분 소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루에 1.9리터 이상의 물과 약간의 소금을 필요로 한다. 그 이하는 신장에 부담을 준다. 신장은 소변을 농축하여 적은 물로 가능한 한 많은 화학적 독성 노폐물을 배설하려고 그만큼 더 애를 써야 한다. 바로 이 공정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주 단축된 인생 말년에 투석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한다. 대체로 평균적인 인체는 하루에 3.8리터의 물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 1.9리터는 물의 형태로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물질 대사와 음식에 함유된 수분에서 공급된다. 인체에는 대략 소변 1.9리터를 생산하기 위해 3.8리터의 물을 필요로 한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 체격이 큰 사람은 하루에 체중 450g당 14.8cc의 물을 마셔야 한다. 따라서 체중이 90kg인 사람은 매일 약 3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갈증이 날 때는 언제든, 심지어 식사 중에도 물을 섭취해야 한다. 식사 중의 물 섭취는 소화 공정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식사 중의 탈수는 큰 영향을 준다. 8시간 수면 동안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적어도 2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 바로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물 섭취 시간이다. 식사 30분 전에 한두 잔을 마셔서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물이 조절 공정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비만이나 우울,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 2잔을 마셔야 한다. 30분 동안 물이 인체 시스템으로 흡수된 다음 위장으로 분비되어 고용 음식물을 받아들이게 위장을 준비시킨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의 많은 문제, 즉 더부룩함, 흉통, 대장염, 변비, 크론병, 소화관의 암, 체중 증가를 피할 수가 있다. 식사를 하고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섭취한 음식량에 따라 물 240에서 360cc를 마셔라. 이것이 포만 호르몬을 자극해서 소화관의 소화 공정을 마무리 짓는다. 또 이 물은 이미 섭취한 음식 소화 완료 단계에서 물을 더 갈망할 때 공복으로 느끼게 되는 감각을 경험하지 않게 막아준다. 인체의 갈수를 피하려면 하루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물을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활동, 예를 들어 산책 또는 땀을 흘리게 하는 격렬한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 소금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탈수로 야기된 모든 장애를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 물치료 시스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충분한 물과 소금 섭취, 규칙적인 운동, 많은 종류의 과일과 채소,
세포막과 호르몬과 신경절연체를 만드는 필요한 지방과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는 균형 있게 짠 식단. 카페인과 알코올을 섭취하지 말 것. 스트레스가 많은 사념을 해독할 명상. 인공 감미료를 섭취하지 말 것. 인체에서 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물은 면역 시스템의 핵심인 혈구 세포를 순환시키기 위한 운송 수단이다. 물은 인체 세포를 싱싱한 자두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산소와 미네랄을 포함한 필수 물질을 위한 용매이다. 물은 인체의 공간을 채우는 충전 물질이다. 물은 세포막이나 세포 주위에 보호 장벽을 형성해서 세포의 고용 부분을 결합시키는 접착체 역할을 한다. 몸이 매일 물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 없이는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 상대적인 물 부족은 인체 일부 부위를 억압해서 결국 죽게 만든다. 물은 주요 에너지원이다. 즉, 인체의 현금 흐름이다. 물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서 전 자기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즉, 물이 세포에 생명력을 제공한다. 물은 DNA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DNA 수리 기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DNA가 적게 만들어진다. 물은 골수의 면역계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여기에는 암에 대한 면역계의 효율성도 포함된다. 골수는 면역계와 면역계의 모든 기전이 형성되는 곳이다.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요한 영양분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물은 인체 내부에서 모든 물질을 운송하는 데 이용된다. 물은 적혈구가 폐에서 산소를 모으는데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물은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주고 기체 노폐물을 수거하며 폐로 가져가 처리한다. 물은 인체 여러 부분에서 나온 독성 폐기물을 청소하며 간과 신장으로 끌고 가서 처리한다. 물은 관절 간극의 주요 윤활제이며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한다. 물은 디스크를 예방한다. 물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최고의 완화제로 변비를 예방한다. 물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한다. 물은 뇌의 모든 기능, 특히 사고 기능의 힘과 정기적 에너지를 제공한다. 물은 세로토닌을 포함하여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의 효율적인 제조에 직접 필요하다. 물은 어린이나 어른 모두에서 주의력 결핍 장애를 예방한다. 물은 일의 능률을 증대시킨다. 즉, 집중력 지속 시간을 증가시킨다. 물은 세상에 있는 어떤 음료수보다 좋은 강장제이며 아무런 부작용도 없다. 물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예방한다. 물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되찾아준다. 물은 피로를 막아주고 젊음의 에너지를 부여한다. 물은 피부를 매끄럽게 하며 피부 노화를 예방한다. 물은 눈을 맑게 빛나게 한다. 물은 녹내장을 예방한다. 물은 골수의 조율 시스템을 정상화하며 결과적으로 백혈병과 림프종 예방에 도움을 준다. 물은 감염되거나 암세포가 형성되는 여러 부위에서
싸울 수 있는 면역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순환 중 응고하지 않게 예방한다. 물은 월경전의 통증과 열감을 완화한다. 물과 심장 박동은 혈액을 묽게 하고 요동치게 함으로써 혈류의 침전을 막아준다. 인체는 탈수 중에 끓어올 물 저장소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이다. 탈수는 발기부전과 성욕 감퇴의 주요 원인인 성호르몬 생산을 방해한다. 물을 마시면 갈증 감각과 공복감이 구분된다. 체중을 줄이는 데는 물 이상의 방법이 없다. 정기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거창한 식이요법 없이도 체중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로 목이 마를 뿐인 때에는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물은 임신 중에 입덧을 줄인다.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 상실을 예방한다. 물은 알츠하이머병,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루게릭병을 예방한다. 물은 카페인, 알코올, 일부 마약에 대한 중독성 충동을 물리치게 한다. 오로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물만이 세포막에서 수력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전에 공급되었던 물은 다른 기능 수행에 분주하여 현재 메인 위치를 떠나 다른 곳으로 돌진할 수 없다. 이것이 물 자체가 가장 적합한 강장 음료이며 하루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섭취해야 되는 이유이다. 에너지원으로 물이 좋은 것은 과도한 양은 인체 밖으로 배설된다는 점이다. 물은 필요한 에너지를 제조하고 난 뒤 세포의 독성 노폐물을 가지고 인체를 떠난다. 물은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탈수가 일어날 때 세포에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때 세포들은 습관적으로 물 대신 섭취한 음식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체는 지방은 저장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축분을 사용하게 된다. 저장된 지방보다 이러한 요소를 곧바로 분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즉, 탈수가 살을 찌게 한다는 것이다. 인체는 항상 물을 필요로 한다. 숨을 내쉴 때 인체는 폐를 통하여 수분을 이루며 피부 발안으로 소변의 생산으로 매일 보는 배변으로 수분을 잃는다. 인체의 물 필요량을 판단하는 좋은 척도는 소변의 색깔이다. 잘 수화된 사람은 거의 색깔이 없는 소변을 생산한다. 비교적 탈수된 사람은 노란색 소변을 생산하고 확실히 탈수된 사람은 오렌지색 소변을 생산한다. 잘 수화된 사람은 변비에 걸리지 않는다. 변비증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탈수 상태임이 틀림없다. 인체가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미네랄 원소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다. 현재 하루에 하나를 먹는 모든 비타민 보충제는 나트륨, 칼슘, 칼륨 이외의 필수 미네랄의 하루 필요량을 공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필수 미네랄은 다양한 음식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도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권장하는 이유는
일상의 식단이 고급 품질이 아니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다. 독성이 있는 원소는 수은, 납, 알루미늄, 비소, 카드뮴, 많은 양의 철이다. 이러한 원소들은 피해야 한다. 이런 원소들은 위가 정상보다 산성이 낮을 때 인체에 더 잘 흡수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일부는 위에서 산을 점점 더 적게 제조하며 심지어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그 상태를 무위산증이라고 한다. 무위산증인 사람은 필수 미네랄이 결핍될 수 있으며 고기와 고용 단백질 소화가 어렵게 된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음식물과 함께 피클을 먹는 것이 이 문제의 예방책이다. 식사와 함께 먹는 샐러드에 식초를 넣는 것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 식사에 고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위는 산을 많이 분비하며 고기가 소화될 수 있는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되고 이 입자들은 장으로 내려와 흡수되기 위해 더 작아져서 아미노산 성분의 크기로 된다. 음식물 소화가 어려운 사람은 음식물과 함께 레몬이나 피클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세포 내부의 미네랄 모두가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중 마그네슘은 특히 중요하다. 마그네슘의 부족은 세포의 효율성과 유익한 생활을 지속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 마그네슘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의 대사와 관련하여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한다.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도 유익하다. 탄산수와 청량 음료는 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인은 인체에서 마그네슘을 제거한다. 체내로 들어오는 인과 동일한 비율로 마그네슘을 제거한다. 즉, 섭취하는 인만큼 마그네슘이 고갈된다. 청량 음료는 카페인 함유량 자체의 부정적인 작용 이외에도 인체에서 마그네슘을 고갈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소금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 특히 인간, 그 중에서도 천식과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이다. 소금은 치료자들이 오랜 세월 사용한 약이다. 어떤 문명에서는 소금이 금의 가치를 지니며 사실상 같은 무게의 금과 교환되었다. 기본적으로 인체에는 두 가지 물바다가 있다. 하나는 세포에 보유하는 물이며 다른 하나는 세포 밖에 보유하는 물이다. 건강은 이 두 바다의 수분 용량이 어떻게 세심한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수분 용량의 균형을 이루려면 물과 소금, 칼륨이 풍부하고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소금은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 좋은데 몸에 필요한 다른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금은 인체의 수분 함량 조절 외에도 많은 기능을 담당한다. 인체에서 수행하는 특별히 중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소금은 강력한 천연 항히스타민제로 천식 완화에 사용할 수가 있다. 물을 한두 잔 마신 뒤에 혀에 소금을 올려놓는다. 소금은 아무런 독성도 없이 흡입기 같은 효과를 낸다. 소금을 혀에 얹기에 앞서 반드시 물을 한두 잔 마셔야 한다. 소금은 몸을 위한 강력한 스트레스 저항 요소이다.
소금은 세포, 특히 뇌세포에 쌓이는 과도한 산성 물질을 추출해낸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소금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이뇨제의 장기 복용을 삼가해야 한다. 소금은 신장이 소변을 통해 과도한 산성 물질을 씻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체내의 염분이 부족하면 몸은 점점 산성화된다. 소금은 정서 장애와 애정장애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리튬은 소금 대체 물질이다. 우울증 발병을 예방하려면 소금을 약간 섭취해야 한다. 무염 식사의 2차적인 합병증으로 천식 같은 숨찬 증세를 야기할 수가 있다. 물을 마시고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물은 모든 혈관을 완전하게 채울 만큼 혈액순환 속에 오래 머물 수가 없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실신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혈압 등으로 등록될 정도로 동맥조임을 야기하기도 하며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숨이 차는 증상으로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두근거리고 쿵쿵 소리를 내는 심장을 물 한두 잔의 약간의 소금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숨찬 증세도 치료가 된다. 소금은 수면 조절에 꼭 필요하다. 소금은 천연 수면제이다. 물을 한 잔 가득 마시고 그러고 나서 소금 몇 알을 혀에 얹고 나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된다. 물을 마시기 전에는 절대 혀에 소금을 얹어서는 안 된다. 소금은 당뇨병 치료의 필수 요소이다. 혈액의 당 농도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 수준을 조절하려고 인슐린을 주사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인슐린의 필요성을 줄여준다. 물과 소금은 당뇨병과 관련된 2차적 손상 정도를 감소시켜준다. 소금은 인체의 모든 세포 속에서 수력전기 에너지 생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은 세포들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 부위에서 지역적 전력 생산에 이용된다. 정제되지 않은 천연 소금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80여 가지의 미네랄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미네랄 가운데 일부는 미량 원소이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정제된 소금보다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이 낫다.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일반 식탁염은 천연소금에 포함된 다른 원소를 제거하고 가루와 가공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요소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 대략 하루에 물을 8잔에서 10잔을 마시면 약 3g의 소금을 먹어야 하므로 물 1.14리터당 4분의 1의 티스푼의 소금을 먹으면 가능하다.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대략 2리터의 물을 먹으면 한 2g의 소금을 거기에 첨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은 종일 조금씩 나누어서 먹어야 한다. 운동하고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소금을 좀 더 섭취해야 한다. 뜨거운 기후에서는 소금을 더 섭취해야 한다. 이런 기후에서는 소금이 생존과 건강, 열 탈진과 죽음 사이를 갈라놓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금을 과잉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체가 필요로 하는 물과 소금의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언제든 과도한 소금을 몸 밖으로 씻어낼 수 있게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다면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소금 섭취를 억제하고 소변 배출이 늘어날수록 물을 많이 마시면 불어난 체중이 줄어들 것이다. 신부전증이나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증 환자는 소금 섭취를 늘리기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물을 마시면 하루 한 알의 비타민제 복용도 도움이 된다. 소금의 참된 가치는 그것에 함유된 미네랄에 있다. 나트륨은 좋은 소금에 함유된 80가지가 넘는 미네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정제염은 유익한 미네랄들이 제거되어서 될 수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물 치료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물을 통해서 대부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점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의 양과 소금의 양입니다. 본인 체중에 맞게 적당한 양을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90kg 정도 되는 사람이 한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드실 때는 정제 소금은 드시지 마시고 천연 소금을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를 주의해서 실천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